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사회 예상문제 강의를 맡은 김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상문제 2회 문제 절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위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이 위도 문제 혹은 경도 문제는 우리 학생들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많이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그래야 실전에서 꼭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위도라고 하면 이제 영도, 적도, 가로선의 개념이라는 거 이즘은 이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위도는 가로의 개념입니다. 가로의 개념, 영도, 적도를 기반으로 해서 위에 북반구와 밑에 남반구 이렇게 두 개의 반쪽 공 모양으로 나누는 가상의 가로선을 뜻하겠죠. 자, 우리 이전 강의에서도요.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 가로의 개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 기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기온은 낮아진다. 두 번째요, 계절. 계절에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이거나 혹은 사계절의 계절 차이를 보이는 것, 이것 모두 다 가상의 가로선인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번,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태양을 많이 받는다. 극지방은요, 지금 90도 이 끝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 적도, 가운데 저위도 지방은 가장 많이 태양열을 받고 있고요. 극지방으로 가면서 태양열은 제일 조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태양을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춥다는 거. 두 번째요. 지구의 공전으로 위도에 따른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는 위도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발생하나요? 시간 차이는 경도, 경선에 의한 것이죠. 경도에 의한 것입니다. 3번이요. 저위도 지방은 1년 내내 기온이 낮다. 영도, 적도 이 지역이 바로 저위도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이 우리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아서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아주 더운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요. 중위도 지방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위도에 따라서 기후나 계절에 영향을 주는데요. 가운데 위도 지방은 계절의 변화, 우리나라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상징물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파리에 가면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호주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이와 같은 상징물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입니다. 어떠한 지역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을 우리는 랜드마크라고 부르죠. 랜드마크. 좁은 지역의 표시에서 랜드마크라고 하는 개념을 보셨어요? 3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인공위성을 활용합니다. 인공위성은요,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가서 우리에게 정보를 보내주죠. 사용자의 위치, 경도, 위도와 같은 좌표로 알려주는 시스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인공위성을 이용한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혹은요, 영어의 약자로 GPS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혹은 내비게이션 이런 곳 장착되어 있는 시설들, 그런 장치들을 위성 확인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GPS요. 4번, 제주도와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천지. 자, 천지는요, 우리 백두산 꼭대기에 있죠. 백두산에 있는 천지. 우리 제주도에는요, 백록담이라고 하는 화구가 있습니다. 천지와 백록담이 더러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백두산에는 천지, 제주도에는 백록담. 화산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고요. 용암 동굴들 혹은 오름이라고 하는 측화산. 주요한 커다란 화산이 아닌 옆구리에 있는 측화산, 옆구리의 작은 화산들을 오름이라고 부릅니다. 제주도와 관련이 없는 것, 백두산의 천지가 되겠죠?
5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농업은 무엇일까요? 일단 열대기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요. 유럽인 혹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열대기후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로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으로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우리는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렀었죠. 자, 작물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커피, 혹은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이와 같은 작물들이 제시되면 열대기후 지역의 상품 작물 재배 플랜테이션입니다. 다른 것들 잠깐 보고 갈게요. 1번 수목농업입니다. 이 수목농업은 온대기후 중에서도 지중해성 기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요, 여름에 고온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물들은 건조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건조함에 잘 견딜 수 있는 껍질이 단단한 나무들을 재배합니다. 이와 같은 농업을 수목농업이라고 하죠. 수목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은요, 포도나 레몬, 오렌지, 혹은 올리브와 같은 작물들입니다. 커피나 카카오가 등장하면 열대기후의 플랜테이션, 포도나 올리브와 같은 작물들이 등장하면 바로 온대 지중해성 기후의 수목농업이다 라고 구분지어서 기억하시고요. 화전농업은요, 열대기후 지방에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급적 농업에 해당합니다. 자, 화자는 불화자고요. 전자는 밭전자예요. 열대기후는 1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 보니 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옥한 물질들이 빗속에 다 흘려집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이 비옥하지 못하다 보니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산림이나 초지를 불태워서 거기서 떨어지는 재를 이용해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든 다음 그곳에서 자급적인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 방식을 바로 화전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이요. 혼합농업입니다. 이 혼합농업은요. 온대 그리고 서쪽의 서한 해양성 기후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서한해양성 기후의 이 혼합농업 같은 경우에요.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 자체가 여름철엔 그닥 덥지 않고 겨울철엔 그닥 춥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굉장히 비슷한 연교차가 적은 기후를 보이는데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요. 바로 혼합농업. 혼합이라고 하면 뭔가 섞였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먹는 식량 작물 그리고 가축을 사육하고요. 가축이 먹는 것을 우리는 또 사료작물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것들을 같이 함께 농사짓는 것을 혼합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5번에서 우리가 찾던 열대기후의 이러한 농업 방식은 플랜테이션이 되겠죠.